지난 2일 제8대 용인시 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출과 개원식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2일과 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단독으로 의장단 선출이 있었습니다. 결국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7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져갔습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의장단 사퇴를 촉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민방송과 용인시민신문은 의장단 선출 피선권을 진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대표위원을 모시고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논란과 새로 시작한 8대 용인시의회 정상화기는 없는지, 또 정상을 위한 조건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 옆자리에 용인시의 양당 대표 의원을 모셨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윤원균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왼쪽에는 신민석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도 인사 나눠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토론에 앞서 한 가지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8대 용인시회가 시작된 지 오늘로 11일째입니다. 어제도 임시회 개회를 위한 의회 운영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 회의에 불참해 회의가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회 직전인 오늘 오후 1시에 다시 열리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윤원균 의원님. 운영위원회 말씀하시죠. 네, 오늘 원래 이제 그 제8대 운영위원회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 의원들이 이제 17일부터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17일부터 이제 임시회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임시회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운영위원회가 좀 먼저 열립니다. 그래서 운영위에서는 이번에 이제 상정된 조례라든가 또 특히 선거 전에 우리가 그 전년도 전례를 보면 1차 추경이 이미 있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선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선거 이후로 다 연기가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17일부터 저희가 그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좀 그 연기가 이런 어떤 파행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19일부로 이렇게 이제 그 일자가 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각 상임위의 분배라든가 이런 걸 갖다 우리 그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어제 그 10시에 우리가 그 개회를 했지만 우리 그 한국당원들이 불참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협치하는 차원에서 좀 더 우리가 기다려보고 다시 한번 한국당 의원들한테 협의를 해서 다시 참석해서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니 시민들이 보는 회의니 또 같이 가자라는 취지에서 정의를 한 2차 정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참석을 못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당장 시급한 거 아니니 오늘 하루 더 연기를 해가지고 1시에 13시에 우리가 개회를 하자라는 그런 그 우리 황재욱 그 운영위원장님의 그런 판단 아래 또 우리 의원님도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3시에 개회를 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참석을 안 하셨기에 저희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그 임시회는 그동안의 시민들과 밀접한 조례라든가 또 시민들 입장에서 시급한 예산이 많이 추가 경정 그 예산이 많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 연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그 피해는 시민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려해서 저희가 일단 저희 그 참석하신 분들끼리 이렇게 안건을 했습니다. 예,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의결했습니까? 예. 운영이 이번에 개최에 관한 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의장 선거를 하루에도 단독으로 진행하셨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떻게 운영위는 회의 참석을 저희 하기를 기다린다고 같이 하고 싶다고 이틀이나 걸쳐서 연기를 한 이 자체가 저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다수석으로 내서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이나 연기를 하면서 의장단 선거도 독단으로 가고 의장 선거도 독단으로 간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두 번이나 연기를 하면서 저희한테 참여를 독려했다는 건 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 하나 그럼 운영이 구성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질문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는 분명히 운영위원회 구성 4명 요구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양당 간 원내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의해서 7인 이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저희가 4명 운영위 명단 제출한 거 저희한테 한 번의 상이 있었습니까? 운영위 명단 구성하실 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자, 상의 하셨습니까? 자, 그 운영위 부분에 명단 대해서, 구성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의장단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 자한당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우리는 세석을 달라 통보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어제 성명서를 내셨지만 입장문은 지금도 그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각 운영위원회 인원 배분이라든가 의장단 선출에 관련해서는 우리 그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제9조에 의장이 선출해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한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한 번도 저희한테 통보만 했지 거기에 대해서 협상하고자 하는 의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독단적으로 아니 잠깐 예. 예. 지금 하신 질문은 네. 다른 게 상임위가 아니라 예. 운영위 구성에 구성에 대한 예, 그러니까 그거만 여쭤보고 운영위원회도 예. 다른 상임위랑 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이 운영위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니까 네 분을 간단하게 신청하셨다고 답변 얘기를 바랍니다. 하는데 간단하게. 네 분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신청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상임위와 똑같이 예를 들면 다른 상임위 지금 신청하신 것은 자치행정 4분, 문화복지 4분, 그 다음에 그 경제 환경 3분, 도시건설 0명 이렇게 저희한테 신청해 주세요. 의장님한테.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그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만 제가 말씀 좀 드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아니, 지금 제가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신의원님의 질문은 질문의 핵심은 일단 상임위원 거는 뒤에 있으니까 그거 빼고 운영위원은 양당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다. 그런데 그거 없었다라고 하시는. 자,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4명에서 3명만 받아들이고 7명으로 구성하자고 저한테 협의 요청 있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정권은 누가 하겠습니까? 의장이 결정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지금까지 네, 저희가 항상 합의해서 결정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경우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특별한 이런 경우니까. 토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상입니다. 이제까지 토론을 가진 적이 없어요. 왜? 어떤 야합이라든가 어떤 원만하게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틀리기 때문에 토론회를 갖는 이 자리가 생긴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단독으로 저희 4명에서 결정했을 때 아니죠. 단독으로 그러니까 결정하신 거죠? 단독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자 이제 운영이 맨 처음에 오늘 왜 개최 문제를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는 분명히 4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8명으로 할 건지 7명으로 할 건지 이것도 양당 교섭 단체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하는 겁니다. 운영위원회는. 저희한테 일방 협의 요청도 없고 4명으로 구성하겠다. 우리 4명 중에서 3명만 받아들여서 7명으로 하겠다. 협의 요청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협의가 아니라 합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합의가 맞습니까? 협의겠죠. 의장이 협의입니까? 결정은 협의겠죠. 협의가 아니라. 예. 의장님이 그냥 단독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자, 의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다른 것과 다 같은 통도도 맥락에서 자한당 입장에서는 협상하고자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아니요, 협상하고자 할 의지가 있었습니다. 협상 제안을 안 하시고 강행하신 거죠. 그 입증으로 잠깐만. 지금 요거는 이제 운영위원회 관련해서는 합의인지 이런 걸 포함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팩트체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용인 시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신 사안인데요. 8대 용인시의회 전반기 의당단 선거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갈등의 골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꼬인 겁니까? 근데 이건 아무래도 심민석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의원총회를 통해서 제가 당대표로 선임이 된 이후에 윤영민 대표님께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전에 원구성 협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대표님 인정하시죠? 제가 먼저 전화 드린 거? 예. 네, 먼저 전화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장당 선거 3일 전에 연락을 드려서 하루 전에 2일 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리 당은 18대 11석이라는 40% 가까운 대의권을 갖고 있다, 시민들의.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의장을 하겠다는 거를
우리는 인정하겠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경선을 통해서 선출한 의장 후보도 인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하니 우리의 대의권 비율이 저는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무슨 위원장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윤석열 의원님께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7월 1일날 저녁에 이건화 의장 후보하고 그 재선 이상 의원님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시겠다고 하셨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1시 가까워서 저한테 문자 보내셨죠? 맞습니다. 10시 경에 문자를 중요한 의원님들이 안 오셔서 저희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못했습니다라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의장단 선거가 바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9시에 의총하신다 그래서 거기서 협의 하석견에 하고 저희는 9시 반에 의총을 열었습니다. 개회하는 직전까지 단 한마디의 저희의 제안 사안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측의 제안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본회의장에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윤석열 대표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 조례 규정상 상임위원장 선출은 의장 선출 이후에 하게 되어 있으니 그 논의를 일단 의장을 선출하고 논의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자체, 그리고 그 전부터 다들 아셨을 겁니다. 그 의장 선거한 이후에도 상임위원장들 기자님들의 명단 놔두고 하고 다 알고 계시죠? 저희는 이거는 협의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회의장 안 들어간다면 굳이 법적으로 저희가 조례법상 그날 처리해야 될 일도 아닙니다. 더 협상을 하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강행을 했죠. 그 다음에 그럼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대로 의장 이후에라도 협의를 하자. 의장 이후에 다음날 3일날 부의장 선거하고 상임위원장 선거할 때 저희한테 협의 요청 있으셨습니까? 그날 아침 3일날 아침 7시 30분에 윤석열 대표님께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의장님하고 상의해본 결과 의장님 의견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한석밖에 줄 수 없다라고 카톡을 보내셨어요. 이게 협상이고 협의라고 생각하십니까? 협상하고 협의는 최소한 의장 경선 후보,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그 다음에 그쪽에서 영향력 있는 다선 의원님들, 그 다음에 저희 당대표인 저희 다선 의원님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렇게 요구하니 우리는 이거밖에 줄 수 없다. 그럼 우리는 왜 이거밖에 줄 수 없는지 설명하고, 그럼 우리는 또 그거에 비례한 다른 부분을 요청할 수 있고, 이게 협의고 협상 아닙니까? 네, 좀 마무리해 주시죠. 예. 네, 됐습니다. 네, 애초부터 협의와 협상의 의지가 없었던 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상입니다. 협상 의지가 없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시민 말씀에 대해서 하신 말씀 있습니까? 우리 모든 의사 일정이라든가 모든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또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와 유사한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근교에 이런 지자체들을 보시면 똑같이 의장, 부의장 선출 후에 상임위원장이 서로 협의가 안 돼서 파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어제도 결국은 성남시에서 이제 원 구성이 됐는데요. 이러한 것은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조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의장 선출은 용인시 회의 규칙,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8조에 의장, 부의장 선거에 관한 항목이고요. 상임위원회 구성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용인시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구조에 보면 위원회 선임과 또 6조에 보면 상임위원장 선출에 관해서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사전에 이렇게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 또한 시민들을 무능하는 것이고 저희가 갖고 있는 적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용인시만 그렇다라면 모르지만 지금 근교에 있는 모든 지자체도 똑같이 하는 절차이고 방법입니다.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분명 저한테 지금 우리 내부에서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세석을 달라고 의결이 됐다.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안 주시면 저희는 다 파행으로 갈 것입니다.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토요일 날. 저는 파행으로 간다고 말씀드린 적 그렇게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파행으로 간다고 말씀드린 적이 자,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또 자치행정위원회나 문화복지위원회 내에서 이상 확보해 주세요. 이걸 해주실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저희의 협의 안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자, 두 가지 그렇죠. 자, 드리는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제 금요일날 29일날 저희가 그 의총을 통해서 이건환 의장 그 후보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건환 의장 후보 금요일날입니다. 월요일날 저희가 7월 2일날 그 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여유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이건환 의장 후보가 토요일날 그 6월 30날 우리 재선 이상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뭐 세석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 일단 그 자리에서 제가 이건환 의장 후보에게 말씀을 전하겠다. 왜 전하냐면 우리가 이건환 의장 후보를 정할 때에는 우리 내부적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나머지 상임위원회 구성과 상임위원회 위원장권에 대해서는 일체 위임을 했다. 위임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환 의장 후보한테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토요일 날에서 제가 그런 자리가 구성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에 저희 내부적으로 뭐 4선 3선님들 중에 영향있는 안 오셨어요. 개인적 사정으로.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이건환 의장 후보께서 참석하신 의원님들 그 의견 개진하는데 끝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거기서 그 상태에서 끝난 거예요. 특별한 의견, 거기에 대한 매듭이 없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밤 10시 정도에 끝났죠. 저녁을 먹었었으니까. 와가지고 그대로 주무실 것 같아서 제가 톡으로 남겨드렸습니다. 문자로다가. 밤 10시, 11시 다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의 의견한 개진의 자리가 있었는데, 저희가 영향이 있는 몇 분이 안 오셔가지고, 내일 모레 잠깐만요. 네, 그 7월 2일 날 의원총회를 통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톡을 남겨드렸어요. 그리고 7월 2일 날 10시부터 저희가 개요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9시에 저희가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좀 늦다 보니까 9시 20분에 이제 개회 시작을 했어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의원총회를. 거기서 나왔던 의견들은 우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런 조례가 있으니 의장 선거를 하고 이쪽에서 원하는 게 세석이니 저희가 구석이 됐든 세석이 됐든 절차에 의해서 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수렴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제가 속기록을 회의로 다 가지고 왔어요. 근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결정해서 제가 끝나고 바로 우리 신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10시 약간 넘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신 대표님께서 지금 그런 게 어딨냐, 우리 안 하겠다 라고 얘기하시고 바로 그렇게 안 했습니다. 현충 탐을 가신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 그게 우리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세석을 안 준다라면 더 이상 우리는 얘기할 것도 없다. 우리 파행하겠다 라고 하신 겁니다. 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기 대표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 절차를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10월 1일 오전에 의장당 선거 10시에 시작하는데 10시 5분에 오셔서 이거 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네, 그때 끝났어요. 이 절차가 이러니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자, 그럼 만약에 그 부분 인정한다 치시죠, 대표님. 그러면 의장당 선거 마치시고 나서 위원장, 상임위원장 협의 저희 요청 있으셨습니까? 거기는 좀 나중에 하시고요. 좀 나중에 하시고요. 제가 이거 네.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니, 좀 나중에 하시고 사실 확인부터 하시면 예, 사실 확인이 네.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와가지고 일단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요구했던, 자, 이거는 사전 협의는요, 우리 기자님들도 다 아시고 우리 어느 의회나 역사가 있고 그 의회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다수당을 우리가 존중하고 다수당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소수당과는 협상과 협치에 의해서 미리 어떤 상임위 구성안이나 이런 거를 협의하고 지금까지 30년에 가까운 우리 용인시 의회 역사상 그렇게 해왔고요. 다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대부분의 의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전에 의장당 원구성 협의 있습니다. 지금 국회 의장당 원구성 가지고 아직도 저렇게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준리, 문리, 주겠다, 못 주겠다, 이건 안 되고 이걸 하면 어떠냐. 자, 그런 가정 없이 그냥 강행하셨어요. 아시죠? 그날 7월 2일 날 부의장, 의장단 선거할 때도
그 전날 의장 선거 때 저 규정을 들고 이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그 규정대로 3일날이라도 협의가 있으셔야죠. 협의 요청과. 자, 자유한국당에서 제출한 의견이 상임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두석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줄 수 있는 자리는 이거고 이러니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해보자. 자, 모여서 협의한 적 있습니까? 협의 요청하셨습니까? 의장님, 그래, 의장 당선인과 당대표 간 만나서 아니면 또 다선의원 만나서 협의하자. 저한테 요청한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자, 그 부분에 아니, 대해서 제가 답변을 답변해 주죠. 드리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수차례 컨택을 했습니까? 접촉을 했던 것이죠. 수차례. 어떻게 저희가 협치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저희가 서로 그런 접촉도 안 하고 저희 마음대로 했겠습니까? 그것은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저희 의견에 근거가 있고 제가 개인 톡으로다가 근거 일부러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우리 7월 3일날 제가 아침 7시에 톡으로 보내드린 거 있죠. 이제 우리 이건환 의원이 의장 후보가 아니라 의장이 되었으니 7월 2일날 저희가 저녁에 의장 선출했잖아요. 그렇죠. 보내주죠. 아침에 저희가 카톡으로. 잠깐만요. 예. 자, 카톡으로 보내드린 이유 제가 근거를 남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 자꾸 저런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의장 후보가 아니라 의장이 되었으니 이건환 후보가 이제부터는 저희가 주장했던 대로 의장까지 뽑혔으니 부의장부터는 적극 협상에 나서겠다라고 제가 톡으로 말씀드렸고 또 제가 카톡 저희가 성명으로 말씀드릴까요? 또 저희가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저희 성명서를 지금 각 언론사에다가 전부 다 보내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왜곡된 부분이 있어요. 저 언론사에서 그 부분을 많이 다뤄주지 않으셨더라고요. 지금 용인시의 원구성 파행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만 이렇게 다뤄주셨고 저희가 7월 2일날 의장 선거하기 직전에 6시 20분경에 각 언론에 배포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입장은 배포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 다뤄주신 언론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저희 배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 입장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거죠, 이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단 저희는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 그리고 의장이 선출이 되면 부의장부터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다. 나서달라. 라고 하는데도 자, 제가 그 불구하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장 선거를 하게 되는 거고 자, 마무리해 대표님 주시죠. 제가 의장 선거를 했던 것이고 의장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의장 자격으로 적극 그 협의에 나섰던 것이죠. 그렇죠. 자, 제가 그 부분을 네. 말씀드릴게요. 적극 협의. 자, 의장 선거를 강행한 이후 다음날 아침에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이 바로 있었습니다. 10시에. 그날 아침 7시 반에 카톡으로 의장님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한 선밖에 배분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라고 한 게 적극. 저희 제안이에요, 그게. 자, 저희 제안. 그리고 예. 제안. 예. 그러면은 그 제안 저한테 카톡 주시고 나서 저한테 전화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자, 의장단 나머지 부의장과 선거하는 날 저희 다 거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제 방에서. 알고 계시죠? 모르죠. 늘 집에 가셨었으니까, 그 부분은. 자. 첫날 7월 2일날 전축 다 갔다 오셔가지고 아니, 일부러 그건 다 알고 계십니다. 네. 기자님들도 그날 다 저희 방에 와 계셨습니다. 누가요? 3일날. 누가요? 3일날. 저희 다, 저희 정확하게는 예전 그 강홍철 위원장님 방에 저희 다 있었고요. 그렇죠. 다 협의 기다리고 그걸 있었고. 다 기억해 주세요. 기자님들도 네, 거기 네. 다 와 있었습니다. 그렇죠. 3일날이요? 예, 3일날. 예. 그런데 대표님하고 저희 찾아오셔서 협의하자고 하신 적 없으세요. 자,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다 파행된, 우리가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4시 반에 이거는 의장 당선인께서 저희 방에 차서 오셨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오신 얘기가 네. 저희 8분, 11분 다 계실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명확하게 다른 우리 의원님들 한번 여쭤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셔서 한 얘기가 딱 그날 제의가 2번 있었습니다. 의장단 관련해서. 첫 번째, 7시 반에 저한테 카톡 주신 거. 의장님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한 석밖에 배분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라고 한 번 통보하신 거. 그 이후에 10시 회의 개의 전까지 연락 한 번도 없었고 저희 다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방에 한 번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계속 정회하면서 4시 반인가 의장 당선인께서 우리 방에 찾아와셔서 또 똑같은 얘기 하셨습니다. 어떤 얘기요? 의장단 한 석과 부의장 한 석과. 그렇죠. 예, 그렇게 제안한 거죠. 예. 했잖아요. 이렇게 제안했잖아요. 회비를 갔었잖아요, 의장이. 근데 없었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 전날 7월 2일 날 저희가 대회를 하고 나서. 자, 그래서 제가 잠깐만. 아침 예, 잠깐만요.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분만. 네, 좀 그래서
아니 의장님, 그러면은 왜 한석밖에 주실 수 없는지를 설명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두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대의권 비율에 맞는 겁니다. 의장님이 거기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11분 의원님께 공통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저희 복잡한 내부 사정도 있고, 또 지난번 의회에서 상처받으신 의원님들을 달래줘야 될 분들도 있고, 이게 그 이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그거는 제가 의장님하고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아니고요. 예. 자, 우선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대의권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대의권. 지금 우리 한국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62대 38이다. 11석을 봤을 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석을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18대 11은 62대 38에 속한다. 그래서 62에 해당하는, 38에 해당하는 3석을 달라. 이게 명분이잖아요. 대의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어느 전례, 어느 지자체를 보더라도 이러한 그 단을 갖다가 구성한 데 있어서 그런 수학적인 논리로 정치 바닥에서 대분시켜가지고 구성한 데는 없습니다. 그 예로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각 그 지자체 실내를 보면 제가 이거 별도로 다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성되어 있는 의석수에 따라서 의장단이 그 비율에 따라 했다?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용인시 의회조차도 4대, 5대, 6대, 7대를 거치면서 그렇게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리고 거기서 제가 여기 좀 자료가 있습니다. 제 자료를 보면 우선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을게요. 자, 6대. 지금 총회였어요. 새누리당 13, 민주당은 12이었습니다. 13, 12. 이랬을 때 전반기에는 새누리당이 2석, 민주당이 4석이었어요. 후반기에는 민주당이 2석, 새누리당 4석. 그런 그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또 5대 때는 지금 한나라당이 17석, 열린우리당이 3석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열린우리당이 1석을 줬어야 돼요. 전반기 때는 전부 5석 전부 다 그 한나라당이 가져갔습니다. 자, 후반기 때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그러한 정치적인 논리를 수학적인 세법으로 따지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시 한 번요. 자, 그렇게 논리를 따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구집이 그렇게 따진다라면, 제가 세법을 좀 가르쳐드려서 구집이 그렇게 따진다라면, 자, 18석은 62%입니다. 7석을 따졌을 때 4.34석입니다. 4.34석?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5석을 달라고 하니까 2석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4.34석 중에서 우리가 5석을 차지하겠다. 그리고 2석을 주겠다는 것이고, 자한당 입장에서는 4.34석이니까 우리가 4석을 가져오고 민주당에서 우리한테 3석을 달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굳이 그렇게 대의권을 따지고 한다라면, 자, 우리 그 신 대표님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 대표님 지금 지역구에서 우리 장정순 의원님과 같은 지역구시죠? 그렇죠? 시민들의 표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득표를? 자, 그렇게 따졌을 때 이것은 의석수로 따질 것이 아니라, 의석수 따질 것이 아니라 굳이 따지자면, 예, 우리 잠깐만 한 번만 제가 1분만 듣겠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우리 전체 당 지지율을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당 지지율을 가지고 따지자면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은 4.25석이고요. 그 한국당은 1.96석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알겠습니다. 예.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그 대의권 비율이라는 거는요, 그 자체가 수학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기준입니다. 저희가 내에서 40% 대의권을 갖고 있다고 부의장 플러스 상임위원장 2석을 요구한 거는요, 어떤 나름대로 그거를 정치적인 그 협상과 논의의 준거를 삼아서, 기본을 삼아서 그거에서 협상을 시작하자는 협의점의 그 협상점의 기준일 뿐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왜 우리는 2석밖에 줄 수 없는지, 자, 그 다음에 협상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 어느 위원회에 경중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있죠. 있죠. 그렇죠? 당연히 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협상이란 게 우리가 상임위원장 2석을 그 위원회의 중요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하지만 뭐 운영위원회하고 어떤 뭐 예산권이나 이런 그런 비율이 좀 작은 위원회를 저희한테 비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막상
또 한석만 인정하겠다면 자치위원회라든지 비중 있는 위원회를 또 저희한테 그럼 한석을 주겠다라든지 이 협상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표님. 당연하죠. 근데 없었다니까요, 대표님. 인정하시잖아요. 아니요. 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우리 조례 기준과 이거는 자기네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아, 기준을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자, 기준은 우리 법인데 아, 법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알겠습니다. 되죠. 예. 저희가 그 우리 의원수가 상임위원회 무시하고 배분 관련해서도 저희랑 협의 있으셨습니까? 네? 상임위원회 배분 관련해서? 그때 저희가 요청해서 들어오셨습니까? 모든 것은요, 발행이 뭐냐면, 우리 한국당 의원님들이 일단은, 자, 우리가 절차에 나와 있는 아니, 대로. 언제 요청을 잠깐만요. 하셨는데요? 잠깐만요. 자, 절차에 나와 있는 대로, 의장을 선출하고, 이게 절차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도 다 똑같아요. 의장 선출을 하고, 자, 부의장 선출하는 데 있어서 관례적으로 각 지자체는 의장이 여당에서 하면 부의장은 야당에서 합니다. 이게 관례화가 돼 있어요.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그 다음에 상임위 분배라든가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데 아직 있어서 제가 말하는 잠깐만요. 중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선출하는 데 있어서 그때 협상이 안 되면 그때 파행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렇지만 지금은 개회도 하기 전에 우리가 요걸 세석을 안 준다고 그래서 지금 파행한 상태거든요. 아니,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대표님.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대표님. 네. 말씀하시죠.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협치하고 협의하자는 요청이 없으셨어요. 두 번째, 자, 의장단 선거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상임위원장 선거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상임위원, 저희 1차 명단 드린 거에서 단독으로 원구성 강행한 다음에 저희가 수정해서 2차 명단 드렸죠. 2차 명단 수용하겠다 안 하겠다 저희한테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1차 명단으로 하셨어. 의장님 판단에 의해서.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일방적으로 하셨죠? 예, 맞습니다. 자, 네. 그 일방적으로 한 거에서도 또 일방적으로 한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보통 우리 교섭단체 지금까지 해왔던 의회 전통상 다선 의원님들부터 상임위 배분의 권한을 먼저 드렸던 건 아시죠? 다선 의원님 순으로? 상임이요? 예, 상임위원회 배분. 1순위, 2순위 상임위원회 배분. 그것은요, 우리가 의원 등록을 할 때, 8대 의원 선출되고, 의회 등록을 합니다. 그때, 1지망, 상임위에 대해서 1지망, 2지망, 그래, 1명부터 습니다. 되죠. 예, 습니다. 그걸 여쭤본 거예요. 자, 제가 거기에 지금 질문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저희가 원구성 파행 간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제출했던 거 인정 안 한다는 논의도 없이 그거 폐기하셨고, 첫 번째 것만 인정하셨다. 그걸로 선임하셨다면서요? 그렇죠. 예, 저희한테 그것도 얘기도 없으셨고요. 논의도 없으셨습니다. 첫 번째 거 그럼 원안 가지고도 제가 여쭤볼게요. 거기에 강홍철 의원님은 삼선 의원님이시고, 그죠? 첫 번째로 자치 쓰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 도시 쓰시고. 보통 통상 의장님 주재하에 아니면 당대표 주재하에 배분론이 있었습니다. 강홍철 의원님, 삼선 의원님 2순위로 해가지고 도시건설론 주셨더라고요. 그렇죠. 일 순위. 제가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거 협의 있으셨습니까? 아니,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하는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그런 절차에 의해서 왔으면 이게 파행도 안 됐을 것이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협의를 해야죠. 당연히.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 개회도 하기 전에 파행을 일으켰습니다. 자, 현충달에 임의대로 갔다 오셔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식사하고 중이니까 식사하고 나서 한번 봅시다. 제가 톡했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제가 신민석 의원님, 대표님 방금 찾아갔습니다. 아니, 자꾸 말을 잠깐만요. 하지 말고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상임위원회 배정 협의 있으셨냐고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상임위원회 배정은 처음에 그렇게 1지망, 2지망 해서 본인들이 써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 없으시죠? 1지망, 2지망이 다 부합이 되죠? 한 번도 1지망, 2지망 했는데 그 이후에 거기서 상임위 배정되는 건 한 번도 없으시죠? 그렇죠? 말씀해보세요. 그죠? 없으시죠?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상임위 다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분명히 없으시다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상임위 다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대표님, 잠깐만요. 지금까지 항상 1순위가 있고 왜 2순위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그것은 왜 있느냐면,
1순위, 2순위는 29명 의원님들을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자, 왜 그래서 그러냐면, 지금까지 그걸 어떻게 결정해 자, 왜 왔습니까? 그러냐면, 협의로 결정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협의할 바탕이 됐습니까? 협의에 응해 협의 주셨습니까? 안 하시고 진행하셨어요. 그러니까 협의에 응해 주셨냐고 이제까지. 아니 협의 제안이나 하셨어요? 아니, 저는 그거 협의 제안한다고 예, 그거 제가 구성하는 자, 명단 그러니까 짠다고 저희한테 연락 한번 협의 왔었습니다. 제안은 근거를 제가 대려고 좀 전에 두 분- 그 과정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협의 네, 제안한 두 분- 근거. 모든 것은 잠깐만요. 네, 조금 가라앉히시고. 네. 네네. 자, 모든 것은 제가 근거에 잠시만요.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네, 저도 근거가 네.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제 제 질문사항에 대한 네. 답이 아니라 파행- 지금 네, 계속 파행 절차와 책임에 대해서- 근거만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가 요청하는 거는 협상과 협의가 있었냐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절차와 명분만 말씀하시는 지금 얘기가 아니,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좀 그래서 가라앉히시고. 지금까지 파행이 된 겁니다. 네, 파행 지금까지. 책임에 대해서 서로 지금 떠밀고 있는데 그럼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그간에 해왔던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관행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 의원님은 그간 했던 관행이 아닌 조례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하자라고 당연하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동안 적폐는 이 부분에 청산했어요. 아까 적폐라고 네. 생각하시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금만 더 얘기한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말씀 주시죠. 국회는 지금 적폐 부리고 있는 겁니까? 저희 아니, 30년간 외우신 선배 의원님들이 협상하고 협치하고 원구성 조정해서 했던 건 다 적폐입니까? 지금까지 그게 다 지금 적폐였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적폐죠. 우리 저 용인식 의원 적폐죠. 왜? 조례를 무시하고 한 것은 적폐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 법적인 근거를 지켜야 될 의원 신분으로서 의원 신분으로서 이걸 무시하고 진행했다? 아마도 집행부에서 그랬다라면 의원님 자체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대표님, 그거를 계속 관행적으로 했다 적폐죠.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거는 네. 절차상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절차 조례입니다. 정치에 있어서 절차와 내용과 본질은 전혀 다른 겁니다. 거기에 의장을 뽑아서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하라는 거는 우리의 의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절차를 규정한 거고요. 그 근간에 있는 조례에 있는 기본 정신은 그 절차대로 하되 그 내용과 본질은 협의하고 협상하고 합의해서 하라는 시민들의 그 기본적인 조례에 대한 바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 파행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싶은 거는 그 점입니다. 절차 따른 거 다 좋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협상과 협의해서 사전에 미리 의장당 구성했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아시죠? 협상과 협의해서 미리 구성해놨다고 저 절차대로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자, 대표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님,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말씀드릴 기회를 주세요. 네. 자,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정해놓고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상식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부리는 것이 융통성입니다. 그렇지만 그 융통성이 기준보다 우선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 저희 근처에 있는 성남시,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이런 지자체들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자, 잘못된 거예요. 지금 타 지자체들도 네. 지금 어떤 상태로 파행 난 데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당연히 파행되죠. 파행되는데 자, 우리처럼 우리뿐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파행한 적은 한 군데도 없어요. 자, 처음부터. 우리처럼 네. 합의 안 하고 합의 안 됐다고 강행한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행한 데 없습니다. 왜 없어요? 고양시 그래도 있지 끝까지 않습니까? 다 고양시 합의했습니다. 보셨어요? 단독으로 반쪽으로 들어가서 고양시 보셨어요? 진행했죠? 네. 우리하고 자, 똑같은 고양시 그렇게 됐습니다. 왜? 파행됐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그럼 제가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가장 일단 중요한 제가 건 말씀드리고 뭐냐면요. 있는데 끊으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대표님. 뭐냐면 지금 자꾸 우리 자한당 우리 신 대표님께서는 우리하고 협의를 안 했다라고 좀 계속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7월 2일 3일 동안 저희가 의원총회를 8번을 했습니다. 제가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8번. 이 8번은 시간도 다 가르쳐 드렸어요. 원하시면 8번은 저희가 의원총회를 하다가 정해놓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의원총회 한 분하고 결정이 되면 자한당과 협의를 통해서 또 안 계시면 통일한 문자를 통해서 의중을 여쭙고 거기에 대한 결과로 제가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의견을 또 묻고 그걸 다시 하고 이런 절차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2일과 3일 동안 8번의 절차가 있었어요. 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셨다고 그거를 잠깐만요. 협상 제안을 하신 거 아닌 걸 제가 반박해서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 끝난 다음에
자, 이것은 우리 도당이 다 보고가 됐습니다. 우리 도당이 보고는 이걸 거짓을 하겠습니까? 이거 나중에 우리 그 시민신문에서 보여달라면 제가 고용을 드리겠습니다. 왜? 개인적인 신앙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근거가 되고요. 우리 신 대표님께서 한 번도 와서 협상을 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협상이라는 게 뭡니까? 자, 협상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만날 때는 누구 와라, 누구 와라. 조례 있습니까? 아닌 것이죠. 내가 후보 신분이면 의장 후보 신분을 가지고 가서, 자, 우리 대표님, 내가 주석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 우리 세석 주세요. 이게 협상입니다. 그러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협의하에 내가 양보할 거 양보하고 배려할 거 배려하고 또 그 만약 배려했으면 어떤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붙여서 받고 이게 협상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제가 제안을 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제안을 이제 충분히 했어요. 알아들었습니다. 네. 제가 반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2일, 3일 의장단 선거가 있었던 그 엄청난 시간들 동안 저희 다 거기 있었습니다. 그죠?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 다 현충당 참배하고 저희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 다시 다 가셨다고 들어와서 그랬잖아요. 저한테 애가 안 계시다고. 신 대표님 안 계시고 강철은 의원님만 계셨어요. 아니요, 제가 그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협상단 남아 있다고. 그렇죠. 기자님들도 다 확인했습니다. 저 당대표인 전직 당대표인 김상수 의원님, 삼서은 의원 두 분, 저희 협상단 남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김당수 의원님만 빼고 다 계셨다면서요. 아까 아니요, 그랬잖아요. 저희 그거는 저한테 그랬잖아요. 김당수 의원님 다- 다 기다리고 있었다. 7월 3일 날. 아, 근데 지금 저희 말씀하셨어요. 협상 7월 2일 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3일이 아니라 3일은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월 2일 날 협상단이 전 대표인 김상수 의원님, 삼선 의원 두 분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저는 본질적인 거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이거를 민주당에서 더불어서 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본질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시의 운명이 걸린 그 이틀의 엄청난 시간 동안 우리가 거기에 의회 협상단이 있고 나머지 의원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접촉하고 만나고 한 시간은 제안이 온 내용은 문자 하나, 카톡 하나, 의장님 우리 저기 3일날 저희 의원들 11분 앉아있는데 들어온 3분밖에 없었습니다. 아유, 잘못되신 거죠. 이게 본질적으로 협의하고 협상할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생각하십니까? 자, 대표님, 그 이틀, 그 긴박한 이틀간 지금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그 근본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네. 근본적인 것만. 네. 그 이틀간 긴박한 시간 동안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저와 윤석열 의원님이 몇 번 만났습니까? 몇 번 만났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몇 번 한 번 만났어요? 만났습니다. 언제 한 번이요? 제 사무실로 10시 이후 2일날 10시에 갔었고 한 번 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부터 2시간 이후에 강홍철 의원님 방에서 강홍철 의원님 대표님 저 이거 하나요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습니다. 대표님하고 만나서 그때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자, 만났죠? 예. 근데 왜 안 만났다고 그러세요? 야, 만났잖아요, 2시간 저기 후에. 대표님 예. 몇 분 만났습니까? 자, 그 2시간 후에 만났죠? 자, 내가 본질적인 걸 여쭤보는 거예요, 대표님.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협의하고 협상이 있었습니까? 대표님이 자꾸 서로 만났잖아요. 어떻게든 만났는데 왜 안 만났다고 얘기하시냐고요. 분명히 저희가 만났는데 왜 저희한테 안 만났다고 네, 그러시냐고요.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저도 말씀드릴게요. 아니, 제가 왜냐면요. 진행을 지켜주십시오, 대표님. 제가 지금 진행하니까 자꾸 질문하신 거하고 다른 방향. 아니, 자꾸 거짓말 하시니까 그러죠. 제가 거짓말은 대표님이 하시면. 만났는데 안 자, 만났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만남의 본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그 중요한 제안을 진행을 문자랑 위해서- 카톡으로 하셔놓고 제안을 하셨다고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만난 거에 대해서 진행이- 진정을 안 진행이- 하시면서 왜 문자나 카톡만 가지고 자, 얘기하시냐고요. 자, 두 분. 어? 좀 다른 분명히 생각을- 만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안 만났다고 그러시니까. 그 주장가 예. 만나서 하신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만났잖아요, 분명히. 만나서 하신 얘기가 예. 협의 내용이 아니라 일단 의장 선거 진행하자였습니다. 자, 아닙니다. 제가 그거는 잠깐만. 맞습니다. 일단 의장 선거 진행하자입니다. 2일 날 와서 두 번 하셔서 하신 얘기가. 잠시만요. 의원님 잠시만요. 예.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주제 넘어갈게요. 아까 절차 말씀, 조례에 대한 절차 말씀하셨는데, 자 6대 때도 그러니까 대변인 격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님을 포함해서 그분도 6대 때 의원이셨는데, 그럼 6대 때는 민주당에서 그런 관행이 아닌 절차와 관련해서 그렇게 주장하거나 그렇게 요구하거나 의장 선거 관련해서요? 혹시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때는요. 네. 6대 때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네. 지금 말씀하시고 제가 정확히 지금 캐치를 못했는데요. 아니 그 절차를 말씀하시니까 예. 6대 때도 이런 지금의 주장을 똑같이 하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그때는 안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 용인시의뿐만 다른 데서도 과거에는 서로 야합에 의해서 동수라든가 또 의석수 많다라고 하더라도 야합에 의해서 의석수 적은 데서 의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왜? 의석수 많다라는 것은 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시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원들의 야합에 의해서 의석수가 적은 의장에서 의장도 했었습니다. 의장을 하기 위해서는 야합했던 거죠. 자, 위원장은 누구 줄 테니까 와라. 누구 줄 테니까 와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거 적폐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시민들이 만들어준 의석수를 인정하지 않고 내 영인, 내 자리의 영인만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 것을 지금에 와서는 전부 다 적폐로 가지고 청산하자는 뜻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다른 지자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건 지금까지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적폐라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모든 상임위 구성 협상하고 그 다음에 소수당 배려하고 한 번도 소수당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 적은 없었습니다. 자, 그게 적폐였고 시민들이 주신 표의 힘으로 표의 논리로 하신다는 거는 협치 안 하시겠다는 의미랑 똑같으신 거예요. 지금 표의 힘으로 하시겠다는 말씀과 다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 표의 힘으로 하셨잖아요. 그건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한 거죠. 시민들을 위해서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제안했습니다. 투석을 드리겠다. 저희는 투석 받았으면 그런 끝난 거예요. 이중적인 잔대를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네, 어떤 알겠습니다. 이중적인 잣대죠?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2시 53분인데요. 자, 그래서 네. 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도 다른 건 다 생략하고 각각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혹시 그거에 대해서 반론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먼저 윤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일 수 있겠는데요. 일각에서 위원장 자리 마련을 이미 정해놓았기 때문에 아까 그 주장과 비슷할 텐데 애초에 협상이 좀 한계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저희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의장 후보를 경선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때 우리 그 상국기관에서도 같이 배석을 했었고요, 입석을. 그랬을 때 우리 18분의 의원님들은 이번에 선출되는 의장 후보, 그 이후에 의장이 됐을 때 그분한테 상임위원회라든가 위원장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일임하자라고 결정하고 선출했습니다. 후보를. 자, 그랬는데, 이건환 후보께서 선출이 되고 나서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이런 상임위원장 자리는 경준이 있은 재선급 이상 의원님도 하셨으면 좋겠다. 왜? 초선님도 의원님 하시다 보면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또 매끄러운 의장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재선급 이상 의원님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한테 내가 상임위원장 자리에 대해서 한 번도 논의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세석이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석인이 미리 정해진 거 없었다? 당연히 없죠. 네. 혹시 이것 관련해서 하신 말씀 말씀 중에 재미난 짧게 해주시고 말씀 나왔는데 그 상급기관이 어디가 나와 있었습니까? 상급기관이 나와 있으셨다면서요? 우리 경기 도단입니다. 도단에서요? 지금 용인시 지방자치입니까? 경기도 지방자치입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죠. 왜냐면 상급기관에서 왜 나와 있어요? 왜냐면 이것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도당에 나와 있었다는 것만 제가 알면 이탈표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탈표 때문에 네. 도당에 나와서 감시를 합니까? 감시가 아니죠. 우리 당론에 대해서 반하는 해당 얘기가 있는가를 한번 보겠다는 얘기죠. 네, 얘기가 좀 번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는 거에 관련해서. 네. 그럼 거꾸로 신현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당은 재선 삼선 의원이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내부 분란만 생길 것 같아서 실리를 못 생기니 차라리 좀 명분이라도 쌓겠다는 요량으로 좀 보이콧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단 저희 삼선 이상 의원님이 지금 2분 계시고요. 나머지 이제 재선 의원이고 초선 의원님이 3분 계신데 일단 일각에서 이런 오해를 하셨습니까? 하시는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뭐 내분이 있어서 자리 싸움이 있어서
저희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제가 좀 당 대표로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단 더불어 측에서 기본적인 저희의 제안을 그 협상조차 해주지 않았고, 두 번째는 그거에 관한 결정권, 다수표를 저기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배려해 주는 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해하시겠지만. 그래서 다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건 11석 의견을 11석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11석에 저희 생각에, 민주당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요, 더불어 생각에 저희는 그에 비례한 상임위 배분권을 요구하는 거는 저희 당연한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맞는, 그죠? 저기서 한 자리 준다고 저희가 한 자리만 받겠다. 일단 저희의 요구는 11석에 맞는, 11석을 주신 시민들의 그런 우리를 지지해 주신 열망에 맞는 거를 요구할, 저희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그게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책임이라 저희는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한간에 얘기 나오는 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예, 전혀. 마찬가지로 저기 부의장, 저희 11석에 맞는 배분 비율을 요구하는 건 저희의 요구가 아니라 저희 의무입니다. 그 이상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도 시간이 혹시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있죠.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자, 의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11석에 대한 배분 3석은 그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왜냐면 야당입니다. 지금 야당은 야당으로서 역할이 있는 겁니다. 이제 7대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습니다.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선봉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 이게 야당의 역할입니다. 자리를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이게 야당의 역할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자리를 많이 가져가는 것은 다 더불어한국당의 자리 싸움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자리보다는 예를 들면, 자, 그럼 서로 한 자리 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자, 한 자리 가지고 하되 우리가 아까 비중이, 그 경중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비중 있는 위원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비중 있는 위원회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견제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중 있는 위원회에 4명 이상을 확보해 주십시오. 저희는 했을 겁니다. 저희는 반드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이죠.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어제 성명을 보셨듯이 지금까지도 우리는 3석 안 주려면 절대 만나지 않겠다. 3석 안 주려면 문 열고 들어오지도 마라. 3석 주면 우리가 그때 가서 어느 위원회를 줄 건지 그때가 상의를 하겠다. 이게 지금 한국당의 입장입니다. 이게 협상입니까? 자,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저희 발언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결국은 같습니다. 결국은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발언 기회를 저한테 주셔야 정말로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협상의 시민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언론에서도 마무리해 주세요. 끝까지 했으면 좀 협상을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았냐. 저희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7일부터 임시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과 밀접한 부분이에요. 회를 못 열리게 되면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의장단 전출을 가지고 더 이상 간다라면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18석이라고 그 다수를 준 더불어민주당에 또 한 번 실망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또 끌려다니는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제안 제가 첫날 만나 드렸습니다. 부의장 플러스 상임위원장 부상이 정 안 되시고 어려우면 2개 위원회라도 저희의 다수석을 만들 수 있도록 2가지 안을 놓고 해달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거에 관해서 답변이나 협상 제안 지금까지 없으신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단독으로 원구성 진행하신 겁니다. 협상 안 하시고 그래 놓고 말로만 협치를 바라신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자, 우리 신 대표님 잠깐만요. 나는 여기까지만 하시고 입장을 발표하셨는데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제가 자,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끝내고요. 이건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이게 개원에 대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개원이랑 정상적인 개원을 얘기하는 건데요. 먼저 개원에 대해서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윤 의원님 먼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이제까지 보수층에 우리 그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 좀 식상했었던 분들이 보수층에 식상하셨던 분들이 이번에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의 석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책임 정치를 해보라는 뜻이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치를 해보되 주도적으로 해보되 책임을 져라 라는 뜻이라고 저희는 그 판단하고 읽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도 정치의 본질은 협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이죠. 우리 심 대표께서 자꾸 컨택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여러 번 만났습니다. 사실은 톡으로도 했고 문자로도 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그럼 개원 우리는 이제까지 많은 그 접촉에도 불구하고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의장 선거 또 상임위원장 선거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오늘 운영위원회를 저희가 개최를 하면서 또 많이 기다렸습니다. 협치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지만 끝까지 세석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어제 입장문에서도 세석 아니면 절대 안 하겠다. 그럼 저희는 더 이상 협상할 수 있는 협상을 되지도 않는 협상을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일단 시민들이 만들어준 자리를 위해서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으로라도 협상의 문은 늘 열어놓고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한국당 의원님들은 더 이상 시민들을 우려하지 마시고 시민들을 보고 내 자리에 욕심이 아니라 시민들을 보고 운영위원회 참석하시고 이번에 임시회에 참석하시고 같이 하시면서 야당의 역할을 정말 잘해주실 걸로 기대가 되고 저는 또 그렇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저희가 개헌에 대한 좀 말씀하시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자꾸 그 새 부의장과 두석 아니면은 저희가 협의를 안 하겠다고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절대 아닌 거는 벌써 대표님도 아실 거예요. 제가 분명히 다른 옵션안도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근데 자꾸 그렇게 저희가 그것 때문에 안 했다는 소도를 하지 말아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어찌 입장문은? 입장문은 네. 요구하였으나 협상이 없었다고 한 겁니다. 요구하였으나 협상이 없었다. 저희가 요구한 거랑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랑은 협상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는 거고요. 자, 그건 여기까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 주제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고 입장을 항상 말씀을 입장을 드리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 그 다 참여합니다. 본인 참여하고 위원회 상임위원회 참여하고 저희가 의원으로서 저희를 뽑아주신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 참여합니다. 다만 야당으로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야당으로서 참여할 거고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다수정의 횡포와 포갑을 받는 야당으로서 참여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문제하고 우리가 이 의회 내부에서 또 야당 세력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견제하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집행부 견제하는 예산안, 행정감사 다 최대한 성실하게 참여하고 다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표의 힘으로 독재를 하겠다 하면 저희는 그거는 또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저희가 보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저희는 그대로 본회의, 앞으로 임시회, 그 다음에 뭐 행정감사 다 정상적으로 참여할 겁니다. 그 안에서 추정할 겁니다. 그럼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적 의회가 제가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반적 의회가 아니고 정상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필요 조건입니까? 아니면 충족해야 할 충분 조건 어떤 겁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어떤 건가요? 저희는 그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시민들 앞에서 논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의원으로서 네. 저희가 공인으로서 시민들의 표를 받고 지지를 받은 사람들이 뭐 우리가 의회에 본연적인 활동을 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다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저희는 의원이지만 시민들의 또 저희가 지지로 당선된 의원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의원 본연의 활동은 해야 됩니다. 그거를 어떤 조건도 없이 의원 본연의 활동을 할 것입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이런 형태로 의회를 독단과 독선으로 끌고 간다면 그때는 또 저희는 야당의 입장으로서 어떤 방법을 쓰든 그것도 막아내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일단 2일과 3일 임시 이후에 오늘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상임위원회가 있었는데 어제와 오늘에 거쳐가지고 역시도 지금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당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 운영위원회는 자 이것도 참 저희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운영위원회 부분은 그죠? 저희가 요구한 부분 전혀 반영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저희가 4명 요구하는 거에서 한 명은 또 제외를 시켰습니다. 통상 합의해서 운영위원회도 지금까지 정해왔었거든요. 양당 원내대표끼리. 아시죠? 대표님 인정하시죠, 그거? 그런 지경에까지 못 이룬 거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후에 네, 다 상임위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신다. 그리고 이것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틀에 48시간의 시간 동안 제가 윤영균 대표님이랑 이 1시간이 가장 많이 앉아있는 겁니다. 그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왜 그렇겠습니까? 자, 세상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그런 적은 거잖아요. 없습니다. 자, 대표님.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의원님도 이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의회를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충분 조건 있습니까? 아니고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그 신 대표님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저는 신 대표님한테 정말 감사하고 우리 한국당원님들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으로는 어떤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원하는 게 이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당 정치고 의회 정치고 하다 보니까 서로 그 정당 간에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논쟁이 있을 수 있고 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 앞에서는 우리는 동반자입니다. 똑같이 시민들한테 생활정치로 인해서 시민들의 어떤 안위라든가 시민들의 복지라든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일꾼들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지금이라도 앞으로라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 저는 더없이 고맙고요. 안심이 됩니다. 일단 저희가 그 앞으로는 저희 당은 이제 시민들만 보고 할 것입니다. 또 시민들이 만들어주신 이 저희뿐만 아니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데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기대, 염원 그런 것에 대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무수한 노력을 할 겁니다. 또 2년 후에 저희가 반드시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때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는 저희가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겠죠. 앞으로 열심히 할 것이고요. 또 이런 대열에 우리 그 신 대표님이 또 한국당 의원님들 같이 합류해 주신다니까 저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뭐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단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런 마음이셨다면 오늘 끝난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참석해 주셨으면 좀 더 모양새가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꼭 거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끝으로 마무리 발언. 예, 끝으로 이 시민들께 이제 한 말씀 하실 분 있으면 해주시는데 어떤 분부터 해주실까요? 네, 먼저 하겠습니다. 참 협치라는 게요. 협상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이틀 48시간 동안 지금 이만큼 시간만큼도 서로 만나서 얘기할 수 없었다는 게 정말 슬픕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희 그렇게 만남을 요청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또 그거에 대해서는 참 슬픔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저희는 앞으로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 열심히 할 겁니다. 더욱더 열심히 할 겁니다. 하지만 어제 저희가 기자회견에서 의장단 사퇴를 요구했듯이 저희가 반쪽짜리 의장으로서 그 의장이 그 다음에 저희 지금 현재 상임위원장들이 저희 내부 의원님들께 얼마나 권위를 가질 수 있는지를 저는 장담하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권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앞으로 저희는 야당입니다. 야당이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지금 집행부 자체도 더불어민주당 시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저희는 야당으로서의 의정 활동을 성실히 열심히 하면 되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번 원내 원구성 파동과 상관없이 저희는 의원으로서 의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시민들의 모습이 되겠다며 머리 숙이고 또 열정이 넘치는 의욕과 초심을 간직하고 일하겠다는 6.13 지방선거가 채 한 달이 되기도 전에 시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여당 대표로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나름 협치를 통하여 용인시와 시민들의 개혁과 변화의 욕구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18명의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과 함께 시간을 갖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노력하였으나 결국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구태 정치를 또 한 번 재현하는 것처럼 비춰진 데 대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하여 시민 여러분들이 책임 정치를 해보라는 고귀한 명령은 가슴 깊이 저희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희 18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시민들의 명령에 부합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장단 선출과 관련된 부연 설명은 시민들의 눈에는 또 다른 핑계일 뿐 불신을 조장하는 모습으로만 비춰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보다는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건전한 정책에는 적극 협조를 하고 또 같은 당 시장이라 하더라도 선심성, 전시성 정책에는 건강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제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이제는 용인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이 열망의 대열에 같이 동참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당 선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다 시민들이 적절하게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